드시면 안 돼요. 간헐적 단식은 몸 안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세포들을 이제 파괴를 하고 몸을 재생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굶어야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면역력이 더 떨어져가지고 암에 오히려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창 굶었기 때문에 몸 안에서 뭔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 정말 이성이 약간 마비가 돼서 몸에 안 좋은 거 먼저 손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정말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단식 때는 먹는 건 당연히 안 되니까 혹시 그러면 마시는 건 괜찮지 않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간헐적 단식은 최근에 되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에서 그 요시노리 교수가 간헐적 단식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부분인데, 밥을 이제 굶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 12시간쯤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공복에 딱 도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18시간쯤 되면은 오토파지 기능이 최대 절정을 이루면서 몸 안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세포들을 이제 파괴를 하고 몸을 재생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꼭 필요한 세포들은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이 이제 수반이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대식 세포들이 좀 잡아서 없앤다든지, 이걸 이제 뭐 소변이라든지 피 속으로 녹여서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불순물이 걸러지듯이 우리 몸도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조금 장기간으로 하시다 보면은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들도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내 몸으로 변화가 나타나면 체감하는 건 좀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느낄 때 뭔가 피부가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과 함께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느낌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은 영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싶다 이러면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굶어야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먹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즐거움을 사실 주잖아요.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또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식을 억지로 함으로써 그 다음에 식사를 재개할 때 폭식을 또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랑 또 관련해서 폭식하고 난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런 식으로 자책감을 또 빠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간헐적 단식도 조금만 잘못되면 이게 오히려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몸에 안 좋은 코티졸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면역 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의지에 맞게, 초보자라면은 점진적으로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벤트가 그냥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식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폭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 굶어봤더니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실제로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친구도 이제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더니 한 2, 3일 뒤에 연락 오더라고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먹다가 그냥 죽을란다. 이러면서, 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은근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먹거리라는 즐거움이 사실 이게 내가 인위적으로 그걸 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지가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했다가 금방 실패하고 폭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습관, 저는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심장학회에서 2003년에서 2018년 동안에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연구를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알아보려고 했던 검사인데, 간헐적 단식을 하셨던 그 실험군에서 심장질환 관련된 심질환 사망률이 한 66%까지 올랐다,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뭐야, 간헐적 단식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조금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연구 자체가 약간 이제 설문에 의한 그런 것도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들이 실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장소에 가둬놓고 이분들이 무조건 간헐적 단식 기계처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완벽한 통제가 되는 실험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구 대상자분들의 근육량이 조금 적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 단식을 했다가 식사를 할 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음식을 드셔가지고 근육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또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헐적 단식도 잘못하면 이렇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내 상황에 맞는 단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예를 들어서 16시간은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은 이제 마음껏 보통 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8시간 동안에 막 주구장창 탄수화물, 빵류, 이런 단당류 위주로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굉장히 그냥 도루묵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은 특히 칼로리
칼로리 섭취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칼로리 섭취라는 것도 제한이 딱 되어 있는 게 좋은데 탄수화물을 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칼로리 섭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와서 다 지방으로 넘어가고 또 이게 혈당 수치도 확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반드시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식을 할 경우에는 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거가 내 근육까지 소실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만나뵙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암이 무서워서 정말로 막 극도의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정말로 뼈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게 오히려 그러면서 면역력이 더 떨어져가지고 암에 오히려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고요. 그거를 때려 부수는 면역세포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힘을 내려면 일단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이 적절히 있어야지 이 근육에서 만성염증에 대항할 수 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인슐린도 작용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근육세포들이 정말 적절하게 살아 숨쉬어야 되고요. 단백질과 함께 적절한 운동, 이거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막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과도하게 단식을 하셔서 단백질 섭취를 안 하세요. 그러면은 근육량이 팍팍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식 시간 외에 식사 시간에는 균형 잡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생각하셔갖고 건강한 식사를 꼭 하시면서 플러스 저는 운동까지 꼭 곁들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몸에 해가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식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창 굶었기 때문에 몸 안에서 뭔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 정말 이성이 약간 마비가 돼서 몸에 안 좋은 거 먼저 손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정말 잡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듯이 단식이 끝나고 딱 식사를 시작할 때 우리 몸의 혈당과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을 먼저 드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단식을 했던 이유는 혈액을 정화시키는 목적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가 끝나자마자 혈액을 더럽히는 음식, 뭔가 달달한 음식을 딱 바로 입에 넣기 시작하면은 말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식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는 인슐린 분비와 혈당 수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음식들, 식물성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아니면 오메가3가 풍부한 그 생선 위주 잡곡밥이랑 함께 혈당 수치를 많이 올리지 않는 차원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또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단식이나 아니면 강제로 뭔가 굶는 상황이 됐을 때 나 진짜 치킨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식을 하는 시간 동안 이거 단식 시간 끝나면은 피자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즉 보상 심리로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주자, 나도 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떠오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꼭 참으셔야 돼요.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이만큼 몸에 좀 좋진 않더라도 한 번쯤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마인드 자체를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보상을 하더라도 좀 건전한 보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단식 때는 먹는 건 당연히 안 되니까 혹시 그러면 마시는 건 괜찮지 않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은 당연히 누구나 당연히 마셔도 돼요.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 드셔도 되는데, 그리고 플러스 또 드실 수 있는 거는 아메리카노, 즉 소위 블랙커피라고 하죠. 다만 이거는 과도한 섭취는 카페인 때문에 심계항진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뭔가 과민한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뺀 나머지 주스라든지 탄산음료 다 안 됩니다. 얘네들은 다 어쨌든 당이 들어가고 인위적인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순수한 물과 아메리카노, 또 아니면 녹차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녹차도 똑같이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거 외에도 사과향 식초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저도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각종 음료수나 과일 주스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오늘부터 내가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내 마음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양심을 걸고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야식을 지금 진짜 딱 끊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딱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짓말하면서 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야식 끊는 게 제일 중요한 스타트인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이라면 일단 요거부터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금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물 빼고는요, 내가 뭐를 먹기 시작하면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위랑 식도랑 소장, 대장 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쉴 수가 없이 그냥 계속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럼 그걸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게 만약에 내가 잠자기 전에 1시간 전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나는 잠자지만 내 내장기관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깨서 일어났을 때 뭔가 속이 더부룩하다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 머리는 잤지만 몸은 자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플러스 우리 몸의 내장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돌고 돌아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정화가 될 수는 없고 이 음식물부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냥 끊임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편물은 계속 나오고 활성산소를 비롯해가지고 염증 반응이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빠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좀 살리고 싶다,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만큼은 모든 몸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간헐적 단식이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야식 끊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첫 단추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초보자 딱지를 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중급자 레벨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부터는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 갑작스럽게 16시간 단식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끼 8시간마다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을 합쳐서 아점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식으로 해서 12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하고 12시간 쉬고 이렇게 한번 일주일 해보고 괜찮은데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14시간 공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10시간 식사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고 또 이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해보고 괜찮네 싶으시면 그 다음 단계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천천히 해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 고급자 코스,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뭔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생활 습관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뭐 잔소리 중에 하나가 병원 근처에 가가지고 건강검진 좀 받아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간헐적 단식은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굉장히 간단한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굶어보자. 그걸 지킨 다음에 보상 심리로 그렇다고 또 군것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에 좋은 식사 습관으로 조금 혈당에 무리가 안 가는 음식으로 식사를 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내일은 또 그만큼 더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억지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암 예방에 위한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먹는 재미를 좀 느끼는 사람이긴 한데 반강제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좀 보는 친구들마다 옛날보다 좀 더 뭔가 건강해진 것 같다. 너는 어쩜 그렇게 뭐 항상 아프질 않냐 그런 말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제가 간헐적 단식과 플러스 뭔가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주변 반응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간헐적 단식 뭔가 기본적인 것 같기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시면은 오히려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다. 즉 극도의 다이어트, 극도의 단식은 오히려 내 몸에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밸런스에 맞는 식사를 하시면서 적절한 단식을 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도 반드시 금물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내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면 초보자분들은 야식 먼저 끊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천천히 처음부터 바로 16시간 단식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시간 분배를 잘 하시면서 균형 잡힌 식사 습관과 함께 단식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 좀 알려드렸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를 위해서 꿀팁 또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와 가족분들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